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목이 아직 안 풀렸네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번 주말 어떻게 마무리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번 주말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배운 점도 많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일요일 어제 운동을 쉬는 날이어서 빨리 지금 운동하러 가고 싶네요. 그리고 마음도 되게 많이 편안해졌고, 오늘 그러면 독서노트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시작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부자의 행동 습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이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목차를 보고 오늘 좀 끌리는 부분을 읽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펼쳤을 때 지금 전자책으로 읽고 있거든요. 예전엔 종이책을 좋아했지만 요즘엔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내가 의도치 않게 딱 펼쳐진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뭔가 그날에 내가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느낌? 이런 것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녹음이 잘 되고 있나 한 번만 체크를 하고요. 네. 실패란 단지 과정이 지나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게 좀 양가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한 바를 못 이룬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걸 수정을 해서 깨달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잠시 멈추는 건 아니죠. 멈추는 거,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과거의 실패란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실패로 남은 것입니다. 개선하지 않고 끝냈기 때문에 그 실패들로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다시 개선해서 행동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말을 통해서, 아니면 지난 한 달을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이거 지금 잘 풀리지 않았던 부분을 항상 개선하는 거, 매일매일 성장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나에게 맞는가? 나는 이 일을 즐기고 있는가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서 행동하고 또 개선해서 행동하고, 그러면 성공하게 돼도 약간 허무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즐기지를 못했잖아요. 즐기지 못하는 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이게 왜냐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건데, 내 것이 맞으면 정말 즐거워요. 내가 그걸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내 루틴으로 가지고 있는 운동과 독서가 있잖아요. 이 운동과 독서는 처음에 할 때, 물론 약간 처음이니까 좀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게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의심이 없었어요. 이걸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런 의심이 없었어요. 좀 힘들었을지 몰라도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즐거웠고, 근데 내가 요즘에 지난 한 달 동안 유튜브 활동을 해봤잖아요. 유튜브 이제 활동해보고, 벤치마킹도 해보고, 다른 사람 따라서도 해보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배워보고, 특히나 카메라도 한번 잡아보고,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도 배워보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조금 매몰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처음 운동할 때랑 처음 독서할 때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이 즐겁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독서와 운동은 하고 나면 즐거웠거든요. 힘들어도 즐거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내일 할 일 하면 설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즐겁지가 않고 그냥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내가 생존을 위해서 그날그날 해나가는 느낌?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배웠으면 원래는 좀 재밌는 거거든요. 또 기쁜 마음도 들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고 즐겁지가 않았어. 하여튼 제가 오늘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내 몸이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게 내가 하고 있으면서 즐거운지 않은지 내 몸이 계속 신호를 보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자마자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데, 왜냐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입도 안 풀리고 뇌도 안 풀렸는데 그래도 너무 하고 싶어서 얘기했는데, 책을 읽고 조금 워밍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각을. 네, 그래서 잘 되지 못한 체험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실패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실패로부터 배우고 성장한 끝에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도중에도 개선을 거듭하며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합니다. 성공자. 제가 왜냐면은 아직까지 다 완전히 작성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매일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에 오늘 처음으로 그 표현을 적었거든요. 성공자라는 표현.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맞아요.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두뇌와 마음이 함께 성장해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됩니다. 즐거움을 느낀다. 개선하는 즐거움. 이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문을 닫았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햇빛이 나는 것 같았는데 지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빨리 루틴하고 운동하러 갔다 와야 되겠어요. 지금 운동할 생각밖에 없죠. 어제 하루 또 쉬게 한 날이어서.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참된 성공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여행을 떠납니다. 그 목표가 올바르다면 자기 자신과 남에게 동시에 도움이 되고 개선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으며, 개선하는 즐거움. 이게 진짜 이게 왜냐면 약간 제가 해보니까 운동하고 독서를 할 때는 개선하면서 즐거웠어요. 즐겁고 하루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뭔가 내가 좀 상쾌해지는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제가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거나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카메라를 한번 잡아보거나 이거에서는 즐거움을 하나도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한번 좀 뭐에 빠지면 매몰되는 성격이라서 정말 많은 그 기술적인 부분을 배웠지만, 그 부분을 배우면 내가 이렇게 오늘 또 배웠구나, 내가 오늘 또 성장을 했구나, 이렇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 즐거운 감정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싶다라는 걸 느끼려면 그 하고 나서의 그 느낌을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그 일을 노력을 하고 나서 내가 어떤 감정인지, 그 몸이 항상 내 몸이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거 진짜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이렇게 딱
표현을 해보자면 하고 나서 막 너무 행복해, 즐겁고 내일 또 다시 할 생각하니까 설레고. 근데 편집 프로그램이라던가 유튜브 활동 등을 보면은 피곤하다, 오늘도 진짜 영혼까지 불태웠다,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밖에 안 났던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처음부터 쉽게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이고 도전한 끝에 겨우 성공하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에는 못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게 진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도 저에 대해서 매일 그래서 편지를 쓰지만 또 이번 경험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또 새로운 부분을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우치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계속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도전해서 마침내 성공하면 기쁨이 커지는 법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즐길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가? 계속 물어보고 계속 몸으로 느껴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행동이란 신이 상을 주기 위한 수단입니다. 작심삼일도 계속 이어나가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개선에 성공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하고 개선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행동하고 개선하고. 나는 이래서 안 되라고 변명하는 사람은 행동하기 싫어서 갖가지 핑계를 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막상 행동을 해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 재미를 모르니 행동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진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행동하기 싫어서 갖가지 핑계를 댄다. 그게 아니라 제가 진짜 안 쉬고 해봤잖아요. 유튜브 활동을.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배워보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진짜 그걸 창의적으로 그 컨텐츠에 대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때 정말 재미가 있어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성공하신 크리에이터 분이라던가 보면은 근데 저는 재미가 없어요. 진짜 해봐도 배워봐도 성장해봐도 재미가 없다. 그러면은 초기라서 그러지 않느냐, 처음부터 누가 재밌느냐 라고 했을 때 운동이나 독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 했을 때도 이런 기분이 하나도 안 들고 어떤 의구심이 하나도 안 들고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몸도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재밌어. 정말 힘들지만,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고 즐겁고 다음날 또 할 생각하니까 설레고. 근데 유튜브 활동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그래서 일에서건 다른 무엇에서건 개선을 거듭하며 궁리하면 반드시 인생은 즐거워집니다. 정말로 즐거워지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살뜰두리님의 책을 읽고요. 제가 어떤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시크릿 읽었는데 오늘은 시크릿 안 읽고 새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새 책을 읽을까요? 오케이, 부자의 원칙, 몸에 투자하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교수님의 책. 운동에 관한 거죠. 어제 운동을 쉬어야 해서 쉬었는데 매일 하면 사실 제일 좋은데 제가 하체 운동도
하고 거의 4일, 거의가 아니라 4일 동안 쉬지 않고 운동을 해서 어제는 의도적으로 쉬어줘야 했거든요. 근데 쉬고 나니까 너무 좋긴 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매일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강박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매일 해야 된다? 아니면 몇 시마다 한 번씩 쉬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컨디션에 따라.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 오히려 극한의 한계 상황에서는 몸이 움직이는 대로 마음이 움직인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극한의 한계 상황. 몸은 마음이 거주하는 우주이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거주할 것을 믿습니다. 몸이 망가지면 마음도 거주할 것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시련과 역경을 견뎌내는 인내심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상상력으로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으로 내가 좋은 컨디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는 맞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운동을 해서 약간 태어날 때 그 짜증감이라던가 그 불안감이 정말 많이 낮아졌고, 그건 뭐 제가 낮아졌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체력이 좋아지니까 그걸 잘 컨트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의 상상력은 밝은 미래를 구현하지 못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상상력이 건강해집니다. 몸이 건강할 때 그런 것도 되게 좀 느껴지지 않나요? 내가 아침에 컨디션이 좋으면 유튜브 영상 중에서 되게 밝고 재밌고 또 그리고 약간 조금 열정적이고 의욕적이고 좋은 것들이 자꾸 눈에 띄어요. 근데 좀 몸이 이렇게 찌뿌둥하고 좋지 않은 날에는 좀 어두운 그런 영상들이 눈에 띄는 느낌? 그리고 왠지 거기에 끌리는 느낌? 저는 그런 경험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어려움을 겪는 그 타자의 아픔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나의 그 신체적으로 아니면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기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타인의 아픔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감 능력은 머리로 계산했을 때 나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던져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발벗고 나서는 공감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가 가져와야 할 가장 소중한 미덕입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발벗고 나서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체력이 곧 실력이다. 제가 진짜 많이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그래서 상대를 보듬는 인간적인 배려도 내 몸이 건강할 때 생기는 미덕입니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마음으로 공감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몸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마음도 다치기 시작합니다. 타자의 아픔을 감지하는 순간 그걸 어떻게 치유할지 밤잠을 자고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연결시키는 이연연상, 능력 없이 체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집요하게 파고들어 2가지 이상을 연결시켜 상상력을 발휘하는 그 과정을 일찌감치 포기합니다. 상상력은 밑도 끝도 없는 뜬구를 잡는 공상이나 허상, 망상이나 몽상이 아닙니다. 상상력은 앉아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생각 연습입니다. 상상력. 오히려 상상력은 타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대안을 끌어다 연결시켜 현실로 구현이 가능한지 여부를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치열한 탐구 과정이다. 그러나 체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를 쉽게 포기하고 더 이상의 대안을 탐색하는 대신 주저앉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힘이 없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작업하면서 유튜브 작업 되게 많이 하는데, 이번 이 작업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이 느끼고 배운 점이 많아서 나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정말 나는 이걸 싫어하는구나 나와는 맞지가 않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게 돼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지만, 이 유튜브 작업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조금 덜 했죠. 원래보다 덜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리가 아침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딱 깨어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고 되게 사람이 조금 뭐랄까요, 머리에 뇌에 안개가 낀 느낌처럼, 그리고 하루의 일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산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능력이 없더라고요. 진짜 신체가 중요하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체력이고 실력이다. 신화창조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건강한 상상력으로 파워낸 아름다운 아이디어라고 해도 그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일 뿐입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밀어붙이는 또 다른 체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려면 갖가지 장애물을 넘고 저항과 비난의 화살을 퍼부는 사람의 조소와 조롱도 견뎌낼 수 있는 내상과 체력이 필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어떤 비난의 화살이 날아와도 그걸 긍정적인 가능성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누군가 보내는 지극히 작은 저서와 조롱도 확대해서 계속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 부으려 들기 때문 마련입니다. 진짜 저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되게 예민하고 운동하기 전에 예민하고 막 짜증감이 있을 때는 그 작은 한마디 있잖아요. 거기에 막 이제 꽂힌다 그러죠. 시쳇말로. 꽂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었죠. 그때는 뭐 루틴도 없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았나? 시간이 많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조금 몰입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지혜 역시 몸에서 나옵니다. 몸은 나를 세상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흔들리며 결국 꿈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서 창조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래 품었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모색 일단 시도는 해봐야 된다. 제가 만약에 이번에 시도해보지 않았으면 계속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내가 시작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안 해봤으니까 모든 게 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해봄으로써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좀 영상 하나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분들이 진짜 우리가 시쳇말로 영혼을 갈아 넣었다잖아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 누구지? 지무비님? 그분도 진짜 영상 하나에 영혼을 갈아 넣는다라는 마음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보고 이게 내가 즐겁지가 않다. 내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니까 미련이 안 남는 거죠. 만약에 시도를 안 했으면 내가 진짜 시작만 하면 잘했을 텐데 이러면서 계속 미련을 남기고 뭔가 좀 후회하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것은 내 길이 확실하게 아니다 라는 결과를 딱 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가장 큰 나의 성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품었던 이상을 꽃피우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모색, 시도와 도전, 시행착오와 우여곡절을 겪어내는 그 체력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세계는 한두 번의 시도로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길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걸림돌에 넘어져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 꿈의 목적지로 진군하려는 그 의지와 야망은 건강한 신체에서 발현되는 정신 능력입니다. 꾸준히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운동 부족으로 생기는 그 면역력 결핍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밥을 먹어야 몸을 유지하는 영양소를 흡수하듯 매일 주기적으로 운동을 해야 외부의 사소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이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녀서 보통 사람은 쉽게 무너지는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웬만큼 힘든 상황은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피곤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도 평소 운동으로 몸을 단련했다면 놀라운 피로 극복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즐겁고 긍정적인 자세로 임하면서 무리 없이 위기 상황을 탈출합니다. 이런 경험이 누적될수록 신체의 내성은 점점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은 물론 저항력도 같이 생겨서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뱉기를 듣는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마지막을 향해 조용하지만 위대한 기적의 텃밭을 일궈 나갑니다. 신화 창조의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몸입니다. 생각하는 머리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몸이 세상을 바꿉니다. 아, 목이 아파요 지금. 아, 죄송해요. 책을 읽으면 목이 아프고 불편하고 몰입을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냥 이제 몰입하게 되면 그런 기분이 하나도 안 들거든요. 내가 목이 아프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죠. 그래서 달라진 몸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니 몸은 몸둘 바를 모른다. 오케이, 이 책이 정말 좋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몰입을 한다거나 내가 다이돌핀을 분비한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배철현님의 책을 읽고 싶어요. 왜 이렇게 목이 아프죠? 자세가 잘못됐나? 목이 안 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목이 안 풀려서 죄송해요. 아이고, 복근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목으로 소리를 내서 지금 목이 아파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래간만에 배철혜님.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죄송해요. 죄송해요. 목이 너무 아파. 왜 아프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동물과는 달리 신적인 품성을 지향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본능적으로 반응한다. 그쵸, 일차원적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양심이다.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양심. 양심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소중하게 여겨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 원석이다. 그 원석에서 뿜어나오는 찬란한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헤쳐나갈 인생이라는 미지의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어둠을 걷어내는 인간은 두 가지 마음으로 갈등합니다.
하나는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양심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양심을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의 양심, 나의 양심.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돌아오십시오. 진리는 내면에 존재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는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는가? 지금 독서를 하면서도 약간 막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지? 그냥 책을 읽으면 될 텐데, 그쵸? 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다이도핀을 분비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을 느낄 수 있을까? 뭔가 오늘 이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읽는 그 자체를 즐기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읽어내는 그 행위 자체가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유튜브 활동에 좀 빠져 있으면서 뭔가 예전에는 솔직히 이렇게 독서 노트를 하면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 그 자체에 완전히 몰입해서 즐거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내가 목소리를 잘 내고 있는가? 어떤 부분을 계속 말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강박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네, 조금 계속 읽고 또 하다 보면은 예전에 그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좀 약간의 또 강박이 있으면서 내가 좀 내 목소리 그리고 책을 읽을 때 또 감정을 좀 조절하려는 나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의지라 그래야 되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시킬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는 그 읽는 자체로 그냥 즐거움을 느낄 때는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피드백을 해보니까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하는 목소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소리도 아니고 목소리 톤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앞으로 피드백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읽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예전보다는 제가 왜냐하면 순간의 감정 책을 읽다 보면 또 감정에 휩쓸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막 너무 좋으니까 격앙된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제가 피드백을 해보니까 그 피드백의 중요성도 느끼고 지금 또 조심하게 되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개선하고 성장해 가는 또 나의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해서 나를 놓아버리면 엉망이 되어버리고 네, 또 그리고 또 너무 조금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개선하면서 좀 잘 해보자 이러면은 강박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참 지혜의 근본은 중용이구나. 너무 넘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참 제일 어려운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유인나님의 라디오를 들었어요. 거기에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평범하게 사는 거라고 합니다. 연기를 할 때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힘을 주고 있나? 물 흐르듯이 조금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처음에 책을 읽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조금 편안해진 것 같기도 해요. 생각도 지금 정리가 조금 잘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진짜 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책을 읽을 때 그냥 눈으로 쭉쭉쭉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로 읽으면서 또 내 생각을 정리하고, 또 저자와 대화하고, 어떤 부분은 내가 배웠는지,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아무리 존경하는 저자라도 어떤 부분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좀 생각들을 정리할 수가 있고, 네. 또 뭔가 한마디가 아니라 하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책을 읽으면서 생각나면 그건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길래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내가 이 세상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없다. 왜냐면은 내가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아니고, 이게 나의 심장이고 나의 뇌인데도 내 마음조차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고, 과거도 통제할 수 없고 미래도 통제할 수 없고, 좀 미래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분 후에도 책을 읽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단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책을 읽고 있는 거, 말로 소리내어서 읽고 있는 거,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과연 나는 즐기고 있는가? 그건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획득하고 있는가? 무엇을 획득하고 있는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나의 좀 생각을 정리하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말로 함으로써 말을 할 때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목소리로, 원하는 톤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걸 훈련하는 거, 이런 걸 획득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만들 때 과연 나는 행복한가?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한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유튜브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나 너무 많이 얘기하네.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근데 저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 활동 영상을 만들어 보고 했던 게, 저는 정말 힘들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해요. 이 순간이. 나의 일부를 만들 때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언제나 제로섬 게임으로 나를 초라하게 만든다.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활동할 때는 뭔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상상 속에서는 완벽했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그런데 만들어 놓은 결과물과,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막 3년, 5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키우신 분들의 영상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현실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도 느끼면서, 하여튼 난 너무 내가 이 유튜브 활동을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 이 몸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뭔가 이렇게 막 막혔던 게 뚫리는 느낌이 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제 독서들을 듣고 계신다면,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길이 즐기는 것 같은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가? 그걸 몸으로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 달라요, 느낌이. 그리고 즐기지 않는 그 일은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은, 내가 그걸 내려놓았을 때 몸이 이렇게 뭔가 뚫리는 느낌.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한테 이 표현력을 배웠는데,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가장 돋보이게 하고 자족하게 만드는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나를 돋보이게 하고 자족하게 만드는 그건 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와 대화를 할 때, 그리고 내가 이 독서를 할 때도 즐거워야 되고, 독서를 하고 나서 1시간이 흘러도 12시간이 흘러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지금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고, 아 정말 그때 잘했어 라는 그 느낌이 드는 거. 제가 계속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독서하는 시간도, 그리고 운동하는 시간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 뭐 하지 말걸,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의문심이 시간이 지나도 안 생긴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음식을 먹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먹을 때 막 맛있어. 자극적이고. 근데 1시간 지나면 2시간 지나면 막 몸이 불편해요. 막 부대낀다 그러죠. 그 음식은 나랑 맞지 않는 거죠. 근데 먹을 때는 조금 그때보다는 맛은 없지만 몸이 너무 가볍고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또 뇌에서 반응을 보내는 것 같아요. 뇌가 되게 맑아요. 효율적이고. 근데 조금 제 몸에 안 맞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으면 뇌에 막 안개 뜬 기분 같은 거 들고 몸에서 다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최고의 스승은 내 몸인 것 같아요.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내가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도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니까 이것도 훈련이고 수련인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면 할수록 그 실력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판의 나뭇잎들은 자신의 색을 울긋불긋하게 변화시켜 하나둘씩 자신이 왔던 땅으로 미련 없이 돌아간다. 그곳에는 그들을 다시 꽃피울 생명의 약동이 깃들여 있기 때문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봄이 되면 다시 푸릇푸릇한 잎을 탄생시킬 신비한 힘이 들어있습니다. 자신이 바라던 원대한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원대한 나를 발견하는 장소는 내 공부방, 그리고 헬스장. 그리고 나는 진짜 독서하고 운동밖에 없어.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독서하고 운동밖에 없어. 진짜 지금 책을 읽으면서 이게 책도 이래서 그냥 책을 읽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맞는 책이 있거든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 내가 막 기분이 좋아지면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게 되고 나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이런 책이 있어요. 저는 배철우님의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집에서 항상 좀 정해져 있어요. 쓰는 노트북도 정해져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다이도피를 보면은 내가 딱 책을 읽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운동할 때 헬스장에서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을 막 하다가 이건 진짜 내 길이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재미도 없고 뭔가 이렇게 조금 배워는 가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번 주부터 제대로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운동을 탁
딱 하면서 드는 느낌이, 나 이거 너무 행복해. 나는 이 길이 내 길이야. 이게 너무 행복해.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운동을 하러 가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운동할 때 약간 도파민 스파이크가 터지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딱 그때 어떤 느낌이 진짜 들었냐면, 그게 아마 이틀 전, 3일 전? 이틀 전 아니면 3일, 이틀 전? 3일 전이에요. 3일 전에 딱 운동을 했는데 드는 느낌이, 제가 도파민 스파이크를 딱 일으켰어요. 그 느낌을 느끼면서, 와, 진짜 내가 지금 1조가 생기고, 제가 1조, 돈이 1조 자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만장자가 되고, 근데 운동을 할 수 없어. 근데 1조를 포기하고, 근데 매일 운동을 할 수 있어. 저는 진짜 운동을, 진짜 거짓말 아니고, 1조가 있어도 어차피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쓰는 돈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거고, 책 사는 거고, 책 요즘에는 또 이제 종이책을 안 사니까 돈 쓸 데도 없는데, 제가 1조가 생겨도 이 운동을 안 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도파민 스파이크가 진짜 그 느낌이 엄청 강하거든요.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벌써 막 그 느낌이 느껴서, 이게 약간 중독처럼. 그래서 원년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는 네, 공부방 중에서도 독서하는 장소. 저는 이렇게 좀 정해져 있어요. 독서하는 장소랑, 그 다음에 나에게 편지 보내는 장소랑, 다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싫어하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것만 같은 거, 이거 진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는 좀 그래도 분류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같은 거, 이거 조금 약간 분류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기분이에요. 온몸에서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면서 내 몸에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이 느낌. 좀 잘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고, 네, 다음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외부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내면의 가장 깊숙한 그 어딘가이다. 맞아요. 그것은 타인이 절대로 가볼 수 없는 장소이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이랬잖아요. 제가 책을 읽을 때 제가 좀 버릇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때 이제 다이돌핀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이 표현을 쓰던데, 이게 의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증명된 건 아니라서 엔돌핀이나 그 도파민처럼, 근데 그때 딱 하면 이렇게 내가 깨달음을 얻을 때, 특히 책 읽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막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 왜 맥주 같은 거 광고 보면은 마시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사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독서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독서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 오늘은 느낄 수 있을까? 오늘은 느낄 수 있을까? 이러면서 독서를 시작하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그 장갑을 끼면서, 글로브를 이제 탁 끼면서 오늘 도파민 스파이크 느낄 수 있을까? 막 요때 약간 설레는 그 느낌.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그 내면의 가장 깊숙한 어딘가인데, 그곳은 타인이 절대로 가볼 수 없는 장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나의 스승은 내가 되어야 된다. 내 몸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몸을 느끼려고 해야 된다. 라는 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그 장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응시할 때 자꾸 제가 내 몸을 느끼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깊이 느끼고 진정으로 느끼려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로소가 아니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냅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내가 내 몸을 느끼는 게 이게 진짜 엄청난 실력이라는 거 제가 한번 훈련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장소인 나의 마음이다. 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거를 쓰실 수가 있을까요? 나의 마음 너무 아름다워. 그러면은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늘 목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목에 제가 복근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목으로 내어서 목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독서 여기까지 하고 독서 노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은 독서 노트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나랑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인스타그램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획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일부로 만들 때 과연 나는 행복한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자신이 바라는 원대한 자신을 발견하는 장소는 어딜까?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외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내면의 가장 깊숙한 어딘가에 있다. 그것은 타인이 절대로 가볼 수 없는 장소. 내가 그 장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응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 조금씩 드러낸다. 이 단어가, 표현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장소인 나의 마음이다.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이리도 허둥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독서노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나는 오늘 무엇을 획득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의 인물로 만들 때 과연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한 것 같은 느낌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그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독서노트를 마치고 독서노트를 조금 생각을 정리를 저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